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요즘은 핸드폰 달력 앱으로 각자 날짜를 확인하고 일정도 정리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예전에는 벽에 걸린 두툼한 종이 달력의 첫 장을 넘기는 게 새해를 맞이하는 중요한 의식이었죠. 청취자 여러분, 새 달력의 첫 장을 넘기던 그 기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은 달력의 첫 장을 넘기면 무엇을 가장 먼저 확인하셨나요? 가족과 지인들의 생일을 기록하거나 그 밖에 참석해야 할 경조사 같은 것들을 적어두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하고 있는 일의 시기별 흐름 같은 걸 짚어보는 분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일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역시 빨간 날이죠. 이번 달엔 휴일이 며칠이나 되나 확인하는 게 최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한 해의 끝과 시작이 맞닿아 있는 이 시기에는 괜시리 역동적인 삶도 꿈꾸잖아요. 운동을 등록한다거나 새로운 공부에 도전하는 것처럼 거창한 계획을 세워보기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막상 일상을 보내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결국 우리 삶을 지탱하는 건 묵묵히 제 몫의 일을 해내는 현실 속의 나라는 사실을요. 생계를 위해, 꿈을 위해, 혹은 책임과 연대를 위해 일하는 청취자 여러분, 2026년에도 132 라디오는 일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보려 합니다.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는 노동이야기 132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1과 3 이야기 132 라디오 진행을 맡은 유기만이라고 합니다. 132 라디오는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와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매월 일하는 사람들의 일과 삶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오늘은 설레는 2026년 첫 방송인데요.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 달 사이의 노동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브리핑과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전지적 노동자 시점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올해 새롭게 신설된 코너가 있습니다. 바로 일할 땐 이 노래인데요. 이 코너는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을 받아 읽어드리고 추천해 주신 음악도 함께 들으며 공감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요죠. 여러분이 일할 때 듣는 노래 혹은 사연이 있는 노동요, 이런 것들을 사연으로 보내주십시오. 매월 사연으로 선정된 분께는 소정의 기프트콘도 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실 이메일 주소는요. jbwork21 jbwork 이 숫자 21 골뱅이 gmail.co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132 라디오 첫 번째 코너 이슈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달 노동 이슈를 지역 언론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비카인즈라는 뉴스 분석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전북 지역 신문사 외에 다양한 지역 뉴스를 짚어보며 뉴스 이면의 구조적 문제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2025년 12월 한 달 주요 이슈가 되었던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오형수 센터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그 한 해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이제 2026년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 일상 곳곳에 또 건강히 머물고 또 작은 선택과 발걸음마다 행운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새해 인사 감사하고 예. 그러면 뭐 벌써 지난해 소식이 되어버렸는데 2025년 마지막 한 달 전북 지역 노동 현장 이야기는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 뉴스는요. 퇴직금 50억은 무죄, 네. 커피값 800원은 유죄가 아, 생각나는 네. 뉴스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지난 8회 뉴스 브리핑 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초코파이를 절도했다는 혐의로 네. 기소됐던 보안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기사입니다. 다행이네요. 예, 절도 혐의로 기소됐던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사무 공간과 탁송기사 대기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 냉장고가 있는 사무 공간이 탁송 기사들에게 출입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5만 원을 선고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네. 벌금은 5만 원이어도 이제 5만 원이 해고까지 이룰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후에 그 무리한 기소 또 노동권 탄압 등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전주지방경찰청은 검찰청은 지난달 시민위원회를 개최한 뒤 A씨에게 선고유예를 구형한 바 있습니다. 네. 제도적으로 이렇게 시민들이 구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도 이번에 저는 새롭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 중에 네.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재판부는 이 사건을 사무실 공간과 탁송기사 대기 공간이 책상을 통해 분리되어 있긴 하나 냉장고를 포함한 사무 공간으로서의 접근이 일체 금지된다고 볼 만한 별다른 표시가 없다. 그래서 네. 초코파이 등을 꺼내 간다는 범위, 그게 이 죄를 범할 의사가 네.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무죄 판결로 A 씨는 경비업체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전해 드립니다. 판결 이후에 A 씨는 입장문을 통해서 재판부의 온정 또 모두의 관심과 염려 덕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며 본인을 포함한 동료 직원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고 전했습니다. 또 비록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신세지만 그래도 20년 가까이 맡은 업무와 노동의 자부심을 가지고 회사의 발전에 공로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했어야 했는지 아직도 의문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고통받는 노동자 없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네. 덧붙였습니다. 이게 아주 작은 사소한 문제로 이제 법정까지 이렇게 가게 되고 이런 사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저희 버스 기사 뭐 천 얼마 900원인가 800원. 800원인가 횡령해서 해고된 사건도 있는 예, 전주 지역에서 다시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굉장히 참 안타까운. 안타까웠었는데 이번 예, 무죄 판결이 나서 그나마 초코파이의 도시인 전주가 자존심을 그나마 지킬 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다행인데요. 예, 아무튼 좋은 소식이네요. 예. 초코파이 하나가 죄가 된 것이 아니라 저는 그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이 죄가 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아, 법은 맞습니다. 결국 사람을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삶을 지켜내기 위한 네,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유, 좋은 소식이네요. 두 예. 번째 소식도 전해주시죠. 다음은 이것도 좋은 소식인데요. 정읍 시가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온 기간제 노동자의 11개월 쭈거기 계약을 전격 폐지하고 2026년부터 상시 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노동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12개월로 조정해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는 등 인력 운영의 방식을 대폭 개선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너무 반가운 예. 소식이네요. 네, 이번 예, 조치는 최근 그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공 부문의 11개월 단위의 고용 관행을 지적을 하면서 노동자 보호 필요성을 강조한 데 따른 선제적 대응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정읍시는 정부의 국정 규제에 발맞춰 취약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또 공공 부분의 모범적인 고용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그동안 일부 공공 부분에서는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서 11개월 단위로 계약을 반복해 왔는데요.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은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지우고 정당한 또 노동의 대가인 퇴직금 등 복지 혜택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그동안 받아왔습니다. 이번 조치로 정읍시에서 65명의 노동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있고 또 안정적인 생계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 아울러서 숙련 인력의 지속 근무가 가능해져 공공 서비스의 연속성과 신뢰도 또한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정읍 씨만 그럴 게 아니고 어쨌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쪼개기 계약하지 마라. 퇴직금 안 주는 꼼수. 그리고 상시 인력이면은 인제 12 개월 인제 채용해라 이런 건데 이게 인제 정부가 그런 기조를 바꾸면 전라북도도 그리고 인제 각종 지자체가 다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그렇죠. 이 그렇죠. 공공부문부터 이제 선도적으로 네. 모범을 좀 보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네. 그 노동의 가치는 날짜가 아니라 네. 사람의 삶으로 네. 저는 계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12 예. 사실 최근에도 이런 상담을 예.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요? 예. 출제 출연 예. 인제 전북 지역의 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인데 10 개월이에요. 10 개월인데 반복돼 가는 거죠. 인제 뭐 또 그 예. 인제 1-2 끊어서. 월은 안 하고 3 월부터 12 그러니까. 월까지 이 10 개월인데 그 생활임금도 적용을 안 한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활임금 예. 조례를 찾아봤더니 그 임시직에게는 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조례 내에 그런 문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전라북도의 생활임금 조례도 비정규직 개정해야 되는 좀 예. 바뀌어야 바꿔야겠구나. 되는 예. 이런 필요성을 좀 느꼈는데 이게 인제 정읍시에만 머물지 않고 전라북도와 우리 또 전주시와 14개 시군에도 진짜 임시직, 기간제, 비정규직들에게도 차별이 없는 2026 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11 개월의 벽을 허문 우리 정읍 시의 선택 그 자체로 저는 그 공공부문이 모범을 보여야 할 일이라고 네. 생각하는데 매우 좋은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소식도 전해 주시죠. 여기도 정읍 뉴스인데요. 예, 그러네요. 돼지 농장에서 관리자와 농장주가 이지 노동자들을 폭행하고 욕설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돼 전북 지역 시민단체가 경찰에 엄중한 수사를 함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뉴스입니다. 이 사건은 최근 폭행 폭언을 당했다며 외국인 노동자 3명이 직접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현재 관리자와 농자주를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민주노총 네. 전본부는 네. 성명서를 통해서 정읍 돼지 농장에서 발생한 이주 노동자 폭행과 폭언 사건의 경함을 금할 수 없다라며 경찰의 구속 수사를 통해서 농장주와 관리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인제 반복되어서 우리 지역에 발생하고 있고 그런데 굉장히 지난번에 인제 뭐 산재 사망 사고도 돼지 농장에서 많이 그렇죠. 발생하고 예. 이렇게 인제 이거는 거의 뭐 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서 인제 인권을 완전히 유린하는 수준의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매우 안타깝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북은 지난 그 수년간 농축산업 상당 부분을 그 이주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이주 노동자의 비중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고용한 고용주들이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 대하는 방식은 좀처럼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헌법재판소 또 대법원은 이미 한국 국적을 미취득한 외국인 하더라도 국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외국인이면 동등하게 노동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도 함부로 차별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국인 노동자의 동등한 노동권을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라며 폭행 관리에 대한 구속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뉴스였습니다. 네. 그 인제 뉴스 저도 이거 예. 봤는데 예. 사실 고용 허가제로 이렇게 음. 입국하신 이번 이 넵 그 인제 그 이주 노동자들이 그런 호소를 하더라고요. 고용 허가제로 인제 입국했는데 사업장 이전을 쉽게 하지 못하고 한국말도 서툴다 보니까 뭐 이준 거죠. 네. 예. 말을 예. 어디다 해야 될지도 모르고 실제로 말을 해도 개선되지 않고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까지 직접 경찰에 찾아갈 정도면 이건 심각한 정말 거죠.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좀 고용 허가제의 사업장 이전 문제 이런 것도 사실 이런 사업주들 때문에 선량한 사업주들도 있거든요. 피해를 많이 보는 피해를 거죠. 많이 보는 거예요, 예, 그렇죠. 전체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런 사업주들은 사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면 저는 안 되는 사업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예, 저도 그런 면에서 음, 고용 허가제도 좀 많이 개선이 되고 특히나 저희 이제 비정규직 센터가 어 작년에 그 사망 사고 후에 예, 사실 전주지청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안전 실태 점검, 돼지농장에 대한 안전 실태 점검 전수조사를 요구했었거든요. 예. 그 전남에서 그 한번 작년에 예 한번 한번 했었죠. 예. 그 직장 그 내로 교육 때문에 예, 자살하는 사건이 예, 이주노동자 자살하는 사건이 있어 예, 가지고 전남 고용지청은 전수조사를 한번 예, 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예, 전북은 사실 예, 또 안 돼 가지고 예,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인제 이거 뭐 사업주 처벌뿐만 아니라 예, 고용허가제에 대한 제도 개선이라든지 예, 축산 농가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 실태를 전반적으로 예. 전수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꼭 이런 생각도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함께 이게 공감해야 할 이제 부분이 정말 국적은 달라도 땀의 무게는 같다는 사실을 좀 함께 느꼈으면 그렇습니다. 좋겠고 네 맞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순간 그 일터는 이미 범죄 네. 현장입니다. 네. 결국은 우리 이 사회에 노동 존엄을 함께 짓밟은 일이라는 것을 함께 공감하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북도 좀 전수를 통해서 좀 올바른 노동 문화가 좀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길 바랍니다. 네. 정읍에서 뭐 안 좋은 소식, 좋은 소식 이렇게 그렇습니다. 번갈아가며 있었는데 예. 다음 소식도 전해 주시죠. 예, 다음은 그 전북 이주 인권 노동 네트워크가 창립됐다는 한겨레 기사입니다. 지난 12월 10일 세계 인권 선언 기념일 70주년을 맞이해서 77주년을 맞이해서 전북에서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단체가 출범을 했습니다. 아시아 이주 여성단체 센터, 성요셉 노동자집, 또 평화인권연대 등이 전북의 13개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북 이주 인권 노동 네트워크는 이날 창립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 단체가 뭐 저희 비정규직 센터도 포함되어 예, 있습니다. 뭐 네. 포함되고 예, 차별 없는 노동사회 네트워크도 포함되어 포함되어 있고. 있고, 근데 네. 전북 이주넷에 따르면 지난 2025년 10월 기준 국내에 280만 명 정도가 들어와 있다는데요. 네. 미등록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전북의 약 5%가량이 네. 약 8만 명 체류하고 있는 걸로 추산이 됩니다. 지난 그 40년간 이주 노동자의 관련 정책과 제도는 많은 변화를 거치며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관련 정책과 제도는 많은 변화를 거치고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가 그 이주 노동자 권리 협약 유엔에 거기 아직 협약에 가입을 가입국이 안 했죠. 아니에요. 예, 그게 인제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그렇죠. 그것이 가입되어야 법 제도들이 인제 최소한의 인권 보장을 위한 법 제도들이 마련되는데 그거 하지 않고 사건마다 땜빵만 하다 보니까 예. 지금 그냥 계속 반복되는. 예 덕지덕지하고 반복도 예. 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전북 이준에서는 지난해 그 강태환 군 사망 사건, 또 완주 돼지 농장 이주 노동자 사망 사건 등을 겪으면서 지역에서도 그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부를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해서 지난 1년 동안 준비한 끝에 창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아마 실태 조사나 상담 또 연대 활동을 통해서 지역 차원의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뭐 이 다음에 전지적 노동자 시점에 네. 우리 운영위원 두 분을 모시고 또 자세한 이야기를 또 나누는 시간이 있을 건데요. 아무튼 이런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예, 하여튼 이전 어쨌든 그 이제 이주 노동자들은 도움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웃입니다. 인권은 국적을 묻지 않습니다. 네. 전북이 맞습니다. 더 따뜻해지는 길 그 출발섬에 우리 이주 노동자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인제 뭐 8만 명이라고 하지만 예, 사실 인구의 뭐 5%라지만 이분들이 대부분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노동 인구로 본다면 엄청나죠. 이미 예 예. 10% 가량을 저희도 차지하고 있고 맞습니다. 특히나 우리 지역의 예. 바닷가, 농촌, 농촌, 그다음에 농공단지, 예. 열악한 제조업 이런 데로 보자면 사실 이분들이
뭐 정말 움직이는 거죠, 우리나라를. 이 전북을 사실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인식이 예. 그분들이 우리 전북의 필요에 음. 와서 우리가 사실 이 우리의 필요로 의해서 오신 분들인데 예. 잘 대해줘야 되겠죠. 그럼요. 네. 이건 정말 그 뭐 또 어떤 이유 때문이가 네, 아니라 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소식인가요? 이제 예, 마지막 소식은 군산시 소식인데요. 지난 12월 9일 민주노총 군산시 지부 또 지역 노동 현안을 공유하고 상생의 노동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노정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에서 체감되는 노동 환경의 어려움과 고용 구조 문제 등 노동자의 겪는 현실적인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또 시가 추진할 실효성 있는 노동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첫째, 그 노동 존중 도시 조성을 위한 시 차원의 대책, 또 지역 건설 노동자 고용 확대, 또 공공의료 시스템 가동 방안, 화물 공영 주차장 조성, 군산 시립예술단 연습실 신축, 또 노정 협의를 위한 상시 소통 구조 구축 등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군산시는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조성을 시정의 중요한 목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군산시의 노동 의제를 시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고 이렇게 이제 노정 교섭이나 다양한 사회적인 대화들이 우리 지역에 우리 사회에 활성화될수록 사실 너무나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노동이 존중받는 도시는 결국 사람이 존중받는 도시를 말합니다. 정책은 숫자가 아니라 퇴근길 노동자의 어깨에서 완성된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아유, 싶습니다. 우리 센터장님 너무 시적으로 노동 뉴스를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 퇴근하는 노동자의 어깨에 우리 노동 존중이 담겨 있다는 그 말씀 2026년 여러분들 한번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으로 지역 뉴스로 살펴본 노동 이슈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전지적 노동자 시점입니다. 지난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회에 전북 지역 14개 이주인권 노동단체들이 모여서 전북 이주인권 노동 네트워크를 창립했습니다. 이슈 브리핑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중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두 분 모셨습니다. 아시아 이주여성센터의 이지훈 센터장님과 전북 중국인 협회의 주춘매 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분씩 짧게 소개 부탁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사단법인 아시아 이주여성센터에서 이제 소장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이재훈입니다. 네, 네. 소장님이군요. 센터장님이 아니라. 뭐 어쩐 이주 노동자들은 사장님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네, 사장님 그럽니다. 네, 소장님이 사장님으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예, 소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북 중국인 협회 회장 주춘매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뭐 전북 이주인권 노동 네트워크 운영위원으로 모시긴 했지만 그래도 두 분이 이제 워낙에 이제 이런 이주민 인권과 관련되어서 활동을 해오셨으니까 먼저 두 분이 속한 단체부터 잠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아 이주여성 센터와 전북 중국인 협회 간단하게 단체 소개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한 분씩 예. 센터장님, 소장님부터. 네, 예. 예. 저희 아시아 이주여성센터는 지금 현재 이주 여성들의 어떤 인권 보호를 위한 일들을 주력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폭력 피해를 당한 이주 여성들을 보호하고 그분들을 구제하는 역할, 법률적인, 의료적인, 생활에 관련된 부분, 다양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고 상담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기관에서 이주 여성 상담소도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주 여성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 쉼터도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시아 이주 여성 센터는 이제 전신이 아시아 노동인권센터, 뭐 이주 노동자 인권과 문화사랑 모임, 이게 전신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뭐 기관이 2006년도에 설립이 됐기는 했습니다만 그 이전부터 좀 활동을 해가지고 아마 2004, 5년 정도부터 저희가 좀 네. 이렇게 되어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 전부터 외국인 노동자 지원 일을 네. 해오셨잖아요, 소장님은. 네. 아마 08년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외국인들하고 이제 뭐 놀면서 음, 이분들 봉사하면서 지원했던 것이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선교센터, 전주 근로자 선교 상담소, 그쪽에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 담당을 하면서 또 이주 노동자들하고 열심히 다양한 일들을 좀 해왔었죠. 그때가 네. 90년대 말, 네, 처음 그렇죠. 이제 뭐 산업연수생 도입하고 예, 막 맞아요. 그때요. 그때부터죠. 그 시작하면 아마 몇 년이나 한 27, 27년, 예, 8년 예, 정도 예, 되셨겠네요. 맞아요. 와, 정말 청춘을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성취를 받았어요. 청춘을 바친. 예. 아유, 그 나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중국인 협회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협회는 사람을 따지면 저희가 아직 신생아 단계입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2024년도에 10월에 설립이 돼서 지금 딱 네, 1주년이 되었습니다. 네. 어, 저는 전에는 이제 이주민 관련된 업무를 계속 하다가 그런 다음에 이제 직장을 안 다니면서 조금 시간이 자유롭다 보니까 전북 중국인 협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희 주요 설립 목적은 중국 출신 주민들이 지역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또 인권 보장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것이 주로 목적이고요. 현재 주로는 저희가 지역 봉사와 그리고 국제 문화 교류, 그리고 이제 취업 연계 교육, 그리고 인제 법률 지원이나 연계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협회 1년밖에 안 됐어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아마 우리 회장님의 능력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 그러면 협회 설립 전에 이제 그러면 여기 전라북도에는 사신 지는 얼마나 되시겠어요? 전북 지역에서 지금 현재 처음부터 전북에 네. 왔고요. 그 현재는 지금 21년 차입니다. 21년 차. 네. 그러면은 그 21년 동안에 뭐 다양한 그 이주민에 대한 뭐 그런 활동도 그 전에도 하셨고요. 네네. 어 처음에 인제 전북 중국인 협회 설립하기 네, 전에는 네, 계속 다문화 관련 기관에서 근무를 네, 했고요. 처음에는 이주 여성 네. 긴급 지원센터에서 네, 한 6년 정도를 네, 근무해서 다양한 가정 폭력, 성폭력 이주 여성들을 네, 지원했고요. 네, 그곳에서 또 인제 노동 네, 관련된 체불임금 네, 지원하다 보니까 네, 인제 비영리 다문화 네, 관련 센터에 스카우트돼서 네. 3년 정도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좀 다양한 외국인 아, 인권 지원 일을 네. 계속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야, 그 두 분 이야기 21년, 뭐 27년 이야기만 정리해도 책이 한 권 나오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중에 또 시간 돼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그렇게 각자가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해오다가 드디어 이제 전부 그런 어떤 이주 인권 단체들이 모여서 네트워크를 구성했다고 하는데 어떤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냥 간략하게 한번 네네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단체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지금 회원 단체로 들어오는 데는 저희 전북 중국인 협회 포함해서 더불어 사는 좋은 이웃, 그리고 아시아 이주 여성 센터, 사단법인 착한 벗들, 그리고 성요셉 노동자의 집, 금속 노조 전북 지부, 그리고 전북 특별자치도 노동조합,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전북 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 그리고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차별 없는 노동자 네트워크,
마지막이 아니네요. 네. 참 많은 단체가 있는 네, 뒤에 그러니까요. 뒷페이지에 아직 네. 있네요. 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북지부, 민주노총 전부본부, 그리고 민주노총 전부본부 법률지원센터 이렇게 다양한 기관이 네. 기관과 민간단체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현재는 다 비영리 단체지만 영리과 관련 그 병원 관련 네. 단체도 지금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협력 단체 뭐 소개해 주죠. 전주 효자 네. 유디치과도 네. 저 이주민 인권을 위해서 네, 지금 네, 네. 열심히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치과가 뭐 통역사도 많이 계셔서 이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좀 편하다는 그 네, 말씀. 맞습니다. 예. 그 치과는 다양한 통역인 분이 계셔서 좀 더 쉽게 진료받을 수 네. 있고 또한 복지를 많이 생각하셔서 네. 원장님이 좀 다양한 이주민을 위해서 혜택을 지금 많이 주고 있는 네. 치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름을만 들어서는 뭐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는 단체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지역에서 수년 이상 이주 노동자 이주민을 위한 인권 활동을 해온 단체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 단체들도 함께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잘 돼서 진짜 우리 전북 지역에 이주민들의 인권과 노동권이 정말로 차별 없이 이렇게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설립 준비도 1년 정도 같이 하셨다고 했는데요. 어떤 일들을 1년 동안 해오셨나요? 우리 소장님이 우리 소장님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운영위원장으로 또 네, 활동하고 맞습니다. 계시죠? 네네. 예. 이제 그동안은 이제 많은 준비가 좀 있었는데요. 좀 이게 그 기관별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난 2월 13일에 축산농장 이제 노동자 안전 실태 점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좀 실시한 바가 있고요. 그 기자회견을 실시한 이후에 거기에 모인 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 모임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에서 이제 8월 사이에는 매월 한 번씩 준비 모임을 좀 해왔는데요. 뭐 이주민의 현황에 관련된 세미나에 관련된 부분도 진행을 하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이주민에 관련된 상담 자료도 공유를 좀 하기로 했습니다. 5월 21일에는 저희가 이제 정부의 이제 강제 추방 단속 규탄하는 어떤 규탄 시위를 전주 출입국관리사 사무소 앞에서 좀 하기도 하면서 기자회견도 좀 하기도 했는데요. 7월 8일에서는 지금 뭐 전북 지역에 있는 돼지농장 이주노동자의 안전 실태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비정규직센터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좀 해왔는데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8월 26일에는 저희가 돼지농장에 관련된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발표를 좀 하고 관계기관에 대해서 대책을 요구하는 그런 일을 좀 했습니다. 뭐 꾸준히 9월에서 11월 사이에 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설립 준비를 좀 해왔는데요. 안타까운 일이 지난해 발생돼 가지고 11월 5일 날에는 뭐 지금은 강제 출입국 강제 단속으로 인해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저기 그 강제 단속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투아님을 추모하는 그런 어떤 의미 그리고 강제 추방이나 뭐 이런 부분을 중단하라라고 하는 촉구 시위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좀 한 바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4일 얼마 전에는 저 외국인 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좀 진행한 바가 좀 있습니다. 네. 예. 다양한 활동들을 이제 1년 동안 함께 해오셨는데 어 이제 전북 지역의 외국인 이주민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는 얼마나 됐나요? 저희 전북 지역의 이주민 현황이? 저희가 2025년 10월 기준으로 보면 그 행정안전부 24년에 네, 발표하는 자료 네, 기준으로 네, 우리가 보면 약 280만 명이 외국인이 네, 국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 79,224명이 거주하고 있고요. 네네, 약 다양합니다. 저희 전북 지역 인구의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그리고 이제 꾸준히 이렇게 증가해 왔는데 사실 예전에는
좀 단순했어요. 뭐 산업연수생, 결혼 이민자. 근데 지금은 너무 이 비자도 복잡해져 가지고 정말 저도 상담하는데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지역 특화형 비자로 오신 분, 단순 취업 비자, 전문 취업 비자, 기타 외국인 뭐 이렇게 막 많은 분들이 계신데 주로 어떤 일을 지금 이 지역에서 하고 계신지 혹시 소개 간단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뭐 이주 노동자들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일하려면은 그에 적격한 비자를 맡아 가지고 좀 일을 해야 되거든요. 다양한 이주민들이 그 비자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헷갈려요. 너무나 네. 비자들이 많아 가지고 헷갈리는데, 네, 대표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단순 그 노무 관계에 있는 비전문 취업으로 좀 일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뭐 비자 종류는 E9 비자라고 좀 하거든요. E9 비자 같은 경우는 뭐 E9 1, 2, 3, 4, 5 뭐 9도 있고요. 10까지 있고 막 그래 가지고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여기에 관련된 부분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좀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E9 1, 5부터 해서 E9 10까지 좀 이렇게 좀 있습니다. 이분들은 비전문 취업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일을 하는 그런 비자는 좀 아니거든요. 네. 뭐 비전문 취업이라는 게 이제 단순 업무 네. 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뭐 네. 제조업에서 뭐 단순 어떤 노무 일을 좀 네네네. 담당한다든지 건설업에서 단순 노무를 좀 하시는 네. 그런 분들을 좀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전문 취업자도 있어요. 네네네. 전문 취업 같은 경우는 E7포라고 해 네. 가지고요. 이분들은 또 인제 적격한 자격을 가지고서 이분들이 한국에 인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거든요. 그래서 E7포를 받는 것도 쉽지는 않거든요. 네. E7포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은 일정한 점수를 좀 이렇게 취득해야 되는데요. 근데 금방 얘기했던 뭐 E9 비자 가지신 분들, 뭐 E10 비자라고 하는 뭐 선원 취업 가지신 분, H2 비자라고 하는 뭐 동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자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일정한 점수를 좀 가지고 저기 그분들 갖추게 중에 되면은 이분들을 네. 숙련 기능자로 인정을 해 가지고 이분들이 인제 E7포라고 하는 비자를 가지고서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좀 하기도 합니다. 그 인제 점수라는 게 네. 뭐 누가 그런 점수를 매깁니까? 정부와 사장이? 예. 기업주. 뭐 여기에는 일정한 어떤 점수들이 단계가 다 있는데요. 네. 뭐 기업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점수에 기여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인제 출입국 관리 네. 사무소에서도 이 부분에 관여를 좀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구체적인 점수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 네. 어쨌든 간에 이 점수에 의해서 좀 오고 있는데, 이 점수 취득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네. 굉장히 복잡하네요. 네. 그러니까. 들었을 때도 굉장히 숫자와 영어 단어가 네. 굉장히 많고 비자가 너무 다양해서 사람들이 좀 그러니까요. 헷갈릴 수 있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이제 D2 비자라고 하는 네. 유학 비자가 있거든요. 네. D2 비자도 뭐 D2 1 뭐 2 뭐 쭉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지긴 하는데요. D2 비자는 이제 보통 뭐 유학생 비자라고 좀 얘기하기도 하는데, 우리 전북 지역에 유학생이 많잖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D2 비자를 많더라고요. 통해서 오신 네. 분들이 또 인제 학생들이 학업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출입국관리사무소에다가 체류의 허가 활동이라고 하는 허가 네네네. 신청을 내게 되면은 알바를 할 수 있지 네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시간제 추억. 네, 그렇죠. 알바를 통해서 이 유학생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을 하다 보면은 다양한 노동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D2 비자의 유학생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학업 비자라고 해서 우리가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고 상당히 우리의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볼 비자라고 좀 할 수 있겠죠. 네. 다양한 비자가 너무 주로는 많습니다. 어쨌든 인제 그 이주민 고용 정책이 뭐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 고용이 안 되면 그다음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게 기본 설계여서 네. 그냥 한국인이 하기 싫은 일 이렇게 지금을 대부분 이제 외국인 이주민들이 인제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인제 한국에 오신 지 인제 21년 인제 되셨는데 결혼 인제 이민자분들도 인제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분들은 어떤가요? 이렇게 일자리 구하고 이러는 게.
아무래도 비자가 상대적으로 네. 좋다고 보니까 네. 다른 네 외국인 노동자보다는 좀 취업하기나 네. 취업하는 폭을 네. 선택할 때는 쪼끔 더 자유롭습니다. 네. 단지 약간 언어가 좀 약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구직 활동에 구애를 받는 거는 네. 똑같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런 인제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 전라북도에서 인제 일하고 계시네요. 최근에 그 전주시의 인제 외국인 노동자 지원 조례 토론회도 했고 뭐 이주 인권 노동 네트워크에서도 뭐 이주민 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는데 혹시 주요 내용을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저희 최근에 저희가 전주시의회에서 "이주민 노동자를 위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이런 간담회를 진행을 하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부 지역 이주민이 좀 포괄적인 인권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 음. 이런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함께 토론회를 진행했는데요. 그래서 전북특별자치도 지난 수년간에는 뭐 제조업 그리고 농축산업, 서비스 등의 지역 산업의 핵심 노동력으로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존해 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농어촌의 개들 노동자 지금 많이 오고 있죠. 그래서 맞습니다. 지방 소멸 지역의 지역 특화형 비자와 유학생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전북 지역에 함께 살고 있는 이주민의 포괄적인 인권 보호 위한 조례는 없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일인 그렇군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전북에는 외국인 계절 노동자 지원 조례가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등이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 지원 조례는 여전히 외국인 고용법 체계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과 근로기준법 보장하는 보편적인 노동 인권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로 인해서 다수의 외국인 노동자가 법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요. 전북 지역의 노동권 보장 체계는 시대적 요구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외국인 이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지자체도 있죠? 네,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 최근 법무부에서 11월 6 일부터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에 대한 통계 의무 면제 제도를 실행한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미등록 취업인 경우에도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현행 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이주민을 위해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를 별도로 또 규제하여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최소한 인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경기도에서. 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그런 토론회를 통해서 전북 지역 혹은 전주시도 그런 어떤 포괄적인 외국인 이주민 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인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없다니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인제 네트워크가 인제 이런 것들을 지역 사회에 좀 이렇게 만들어내는 데 역할을 해 주실 것 같은데 가장 우리 그 전북 지역에서 오랜 이주민 인권과 노동권에 대해서 일을 해 오신 우리 이지훈 센터 소장님, 지금 이게 네트워크 구성되고 최근에 어떤 소회가 어떠신가요? 해 오시면서. 그래요. 제가 처음에 그 일했을 때는 정말로 사람이 없었거든요.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주민들의 노동권이나 이권이나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서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웠던 그 기억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은 기관들, 특히 이주민들이 자기의 어떤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중국인 협회가 됐든지 음. 캄보디아 공동체가 됐든지 음. 필리핀 협회가 됐든지 이런 협회도 구성돼 가지고 자기의 문제를 자기들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어떤 주체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전보다는 진보한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주 노동자의 노동권 확보,
그리고 이분들의 인권에 대한 어떤 보장 이런 부분들이 취약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도적으로 뭐 조례가 됐든 법이 됐든지 고쳐 나갈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노력이 많이 필요할 거로 보이거든요. 말하자면 우리 시민들 같은 경우도 이전보다는 좀 나은 어떤 인식들을 보이고 있는 것들은 다행스러운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주민에 대한 어떤 시각들이 어 좀 더 이전보다 나은 인권의 어떤 향상이 되어지는 지점도 있기도 하지만 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그게 한국인으로서 살아갔을 때 이분들을 수용하고 포용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있을 뿐이지 이게 이분들이 필리핀 사람, 중국 사람, 캄보디아 사람으로 정착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분들을 제대로 대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국화되는 인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이겠지만 한국화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데라고 하는 관점들이 아직까지 좀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 다문화라는 네. 말은 한국화되지 않는 것도 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어떤 다문화 사회를 설명할 때 다양한 다문화 이론들이 있는데요. 네. 그 쉬운 용어를 말씀드리면은 그 이론 중에서 멜팅팟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멜팅팟 이론 같은 경우는 용광로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 들어오게 되면은 용광로에 녹여 가지고 한국 사람이 다 돼 버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신들의 뭐 국가나 민족이나 우리는 차별하지 않겠어. 여기에 들어와. 우리 뭐 하나가 됩시다."라고 이렇게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로마에 왔으면 예. 로마법을 따라라 뭐 예. 이런. 근데 한국화가 됐을 때 보장을 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 뭐 요즘에 샐러드 볼 이론이나 모자이크 이론을 많이 네. 좀 얘기하거든요. 이분들의 정체성이 파프리카가 됐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시금치가 됐든지 다양한 채소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믹서기에다가 갈아 가지고 용광로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음. 샐러드 볼 위에 올려져 있는 다양한 채소들이 각자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맛을 내듯이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들이 정착해 나갈 때에 베트남 사람, 필리핀 사람, 중국 사람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고유의 어떤 나라의 정체성이 인정되면서 그들이 보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음. 논거들을 많이 좀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고유한 어떤 그들의 정체성, 국가 자체를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우리 시민사회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그 너무 이론 멋진 말씀이네요. 그 이론도 이제 언제 소개받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소외가 처음에는 외로웠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뭐 조직도 생기고 해서 너무너무 좋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함께 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말로 네. 정리를 네. 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당사자 조직으로서 이제 중국인 협회 말고도 여러 지금 이주민 단체 조직들이 있죠. 네. 지역에도. 네. 혹시 또 어떤 나라의 그 네트워크들이 지금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전북 중국인 협회가 있고요. 그리고 전북 베트남인회, 그리고 전북 필리핀인회 이 세 가지는 정식으로 출범을 했고요. 네. 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네. 또 이게 등록되지 않는 그냥 활동하는 단체들은 뭐 몽골 협회, 그리고 키르기스탄, 네. 그다음에는 네팔, 스리랑카 다 네. 있습니다. 들어와서 인제 네. 있는 우리 그 나라별로 인제 네트워크가 다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 네. 네트워크가 다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가 많아지다 보니까 약간 이런 불안해하시는 시민들도 많이 계십니다. 왜요? 그래서 '이게 뭉쳐 있으면 무슨 일이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한 거 뭐냐면 함께 하려고 해서 무엇을 하려는 것보다는 함께 해서 어떤 더 좋은 방향으로 지향하기 위해서 함께 잘 살기 위해서 네. 우리가 단체를 만들어서 어려운 그 네. 자국민을 도와주고 네. 또 지역사회하고 연대하고 함께 하려고 네. 단체를 만들어졌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그럼요. 저도 인제 일본에 많이 가서 그 일본에 인제 그 동포들하고 교류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정말로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음. 그 사회 전체가 좀 성숙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도 그런 시선으로 보지 않고 음. 정말로 아까 얘기한 그 뭐 이렇게
그 뭐죠? 그 다양하게 갈아버리 믹서기에 갈아버리지 않고 예, 다양하게 있듯이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고 네 어쨌든 21년 전북에 살고 계신데 당사자로서 느낀 점 있으시면 짧게 말씀해 어, 주십시오. 지금 인권 체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전과 비교했을 때는 많이 네,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방금 어, 이주원 소장님이 말씀하신 네, 것처럼 아직은 그렇지만 네, 다양한 이주민들이 이주해 옴으로써 이 형태도 다문화 형태도 네, 약간씩 확 약간보다는 갑자기 확 바뀌다 보니까 약간 이게 이해 시스템에 이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여기 거주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 인권 관련된 것은 더 보편적인 인권 모두가 존중받는 그럴 때까지는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인이 운영하는 단체뿐만 아니라 이주민들의 하는 이런 단체들도 함께 해야 된다는 말을 제가 참 와닿더라고요. 그냥 누군가 해주는 것이 기다리는 거 아니라 우리도 목소리도 내고 또 다양한 단체과 함께 그리고 지역사회과 함께 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제 뭐 며칠 전에 또 그 뉴스에 또 났는데 정읍 돼지 농장에서 또 막 폭언 폭행의 의혹들이 뉴스가 돼가지고 굉장히 좀 약간 지금 마음이 좀 불편하게 하거든요. 아유, 왜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어쨌든 말씀 중에 포괄적인 인권의 어떤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저희 지역에서도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이제 네트워크의 역할과 과제 그리고 뭐 지역사회에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청하고 오늘 이제 순서는 마칠까 하는데 우리 이준 소장님부터 네트워크의 역할과 과제 그리고 당부 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뭐 우리가 혼자 하면은 이게 좀 어렵고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의 종이라도 맞들면서 서로 힘을 보탠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려운 일이라도 이렇게 감내를 해내면서 좋은 성과를 이루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주민의 인권 그리고 노동권 확보, 인식 개선 이런 부분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함께하는 기관들이 14개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들과 맞잡고서 함께 머리를 맞대면서 우리가 노력해 나간다고 하게 되면은 그 시기를 앞당겨 나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들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알지 못하고 있는 이주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기관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도 함께 참여해서 전라북도 지역은 이주민들의 인권이 잘 보장되고 있는 지역이야. 이주민들이 살기 좋은 동네야. 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함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 네. 우선은 법적인 제도가 기반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똘똘 뭉쳐서 이런 제안도 지금 법 제안, 조례 제안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기본에서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돼야 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주민 그 인권을 주장하는 동시에 우리 지역 주민 인권도 함께 어 했을 때 우리가 진짜 보편적인 인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주민 인권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우 우리 중국인 협회는 그 지역사회 봉사활동 하는 거 보고 정말로 와 이게 서로 존중, 배려, 공감 이런 말씀하신 것들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걸 보고 굉장히 저도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차별 없이 우리 지역에서 이제 모두가 존중받는 그런 어떤 전라북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말 강력한 우리 네트워크의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전지적 노동자 시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코너는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일할 땐 이 노래 코너입니다. 한 곡은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을 받아 읽어드리고 추천해주신 음악도 함께 들어볼 예정입니다. 에, 그럼 익명을 요청하신 청취자 빈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월요일 아침 회의가 끝나면 듣던 노래입니다. 너무 쉽게 말하는, 함부로 말하는 누군가를 매일매일 보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던 때인데요. 회의가 끝나고 귀에 이어폰을 꽂는 순간이 유일하게 회사라는 공동의 공간에서 편안해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귀는 좀 아팠지만 저우 노동요 플레이리스트 중에 윤상의 넌 쉽게 말했지만을 소개하고 싶어요. 이 노래는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를 받은 화자의 슬픔을 담은 노래인데요. 제겐 대화가 되지 않는 공간에서 일만 해야 하는 슬픔을 담은 노래이기도 합니다. 좀 슬프네요. 이 노래를 저는 이런 가사로 바꿔가며 들었어요. 어제 아침 네가 나에게 말하던 그런 이유가 전부였다면 퇴사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야. 숨기려고 해도 느낄 수 있잖아. 이미 사라진 나의 웃음을. 말을 할수록 뭐 됐구나 느껴지는 걸. 그저 이대로 너를 지우고 싶어. 처음부터 모두에게 함부로 했지. 쌍욕하며 말하는 너의 미소를 보며 퇴사를 직감했었지. 그런 말이 너에게는 잘 어울리다는 걸, 그 이상한 너의 눈빛도. 이런 사연인데요. 개사까지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많이 이거를 참 듣고 이런 걸 견디셨으면 이런 개사까지 했을까요? 사랑 노래가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절절한 노동요가 되기도 하네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을 남기신 건 아니지만 이 내용만 읽어봐도 청취자 빈님이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가사를 바꿔 부르며 버텨냈던 그 시간들이 눈에 선합니다. 아마 일터에서 많은 분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이어폰을 꽂아야만 하는 순간, 빈님이 오늘은 이 노래를 통해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털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취자 빈님이 개사해 주신 가사를 떠올리며 함께 들어보죠. 윤상의 넌 쉽게 말했지만. 청취자 여러분, 노래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을 보내주신 빈님과 그리고 이 노래를 듣고 있는 모든 청취자분이 2006년에는 일터에서 서로 존중하고 안전하고 안녕한 일터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새해에도 노동자의 권리는 마땅합니다.